고구려 제14대왕 상부는 사치와 방탕이 심했다. 수많은 후궁을 위한 별궁을 지었고 노역에 끌려왔다가 사망하는 백성들이 속출했다. 조정에서는 피해 숙청이 계속되었다.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신하는 물론이고 자신의 숙부 안국군을 시기에 영모죄로 몰아 죽였다. 상부가 곧 자신의 동생까지 죽이고 그의 아들 을부를 경계하자 을불은 상부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이후 을불은 타국에서 소금장수로 떠돌며 살아갔다. 을불이 다시 고구려로 돌아왔을 때는 거지가 되어 유랑하는 백성들이 넘쳐났다. 을불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상부에 분노했다. 불쌍한 백성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을불은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다. 그는 먼저 안국군의 옛 동료인 저가를 찾아갔다. 을불은 자신을 다루라는 떠돌이라고 소개하고 호위무사로 써달라고 청했다. 을불은 어릴 적 안국군 휘하의 장수들로부터 다양한 무예를 전수받았기에 이미 상당한 무예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저가는 을불의 정체를 모른 채 을불을 받아들였다. 하루는 을불이 마당을 쓸고 있는 사이 무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곧 동맹제에 참가해야 하지 않나? 안 그래도 저가 어른께서 다들 참가를 하셨네. 동맹제는 무예를 겨루는 대회였다. 우승하는 자에게는 지방의 관직을 준다니 을불에겐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였다. 몇 개월 후 동맹제가 열렸다. 을불은 눈에 띄지 않도록 간신히 승리하며 마침내 결승에 올랐다.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그때 상부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일찍이 이곳 신성 동맹제가 매우 수준 높다고 들었다. 하여 우승자는 도성으로 데려가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아버지를 죽이고 안국군을 죽인 원수. 을불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상부를 가까이서 접했다간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상부가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놀란 을불은 관중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상부의 신하가 을불을 알아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을불은 즉각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다루 자네 여기 있는가? 자네와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들어가겠네. 상부가 병사를 풀자 그것을 본 저가가 다루의 정체를 알아채고 달려온 것이었다. 저가는 을불에게 절을 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손님을 몰라봤습니다. 사실 안국군을 따르던 동지들과 비밀리에 연락하며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부의 추격이 심해지자 저가 일행은 고구려의 동북쪽에 위치한 숙신으로 향했다. 을불은 그곳에서 동지들을 모아 군세를 길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숙신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습이다! 상부가 보낸 군사가 숙신으로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다. 장수들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한참 생각에 빠져있던 을불이 말했다. 여러분 모두 투항하십시오. 투항이라니요 죽은. 여기저기서 의문이 터져나왔지만 을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투항하면 저들은 즉각 상부에게 승리를 알리는 전령을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곧 을불은 고구려군으로 위장하여 성을 빠져나갔다. 남은 장수들은 적에게 투항 의사를 밝혔고 한 시체에 을불의 옷을 입혀 그 앞에서 통곡했다. 삽시간에 을불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식을 들은 상부는 입이 찢어질 듯 기뻐했다. 오, 드디어 해냈구나. 전령은 가까이 와 자세히 말하라. 전령이 걸음을 옮긴 순간 상부의 입이 놀라 벌어졌다. 이놈은 살려다오. 난 네 큰아버지가 아니냐. 을불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살려주겠다. 살아서 꼭 보아라. 고구려가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이로써 상부의 폭정이 끝나고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제15대왕 미천왕의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삼국지를 읽기 전에 고구려를 먼저 알기 바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작가가 17년의 각고 끝에 첫 선을 보인 역사 소설 고구려